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해가 거듭될수록 건강과 마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실 줄 압니다. 흔히 이른이라는 나이가 몸과 마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신다면 앞으로 맞이할 30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에 대한 그릇된 정보나 오래된 습관 때문에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의사의 마음으로 오늘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가꾸어갈 수 있는 7가지 지혜를 정성껏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어르신들의 매일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외모를 가꾸는 일에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혹시 행동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의 행동이 먼저 바뀌면 마음도 그 뒤를 따른다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기보다는 때로는 행동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 날 일부러라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화사한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서 작은 미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외모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단순한 멋내기를 넘어 어르신들의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돌보았던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외모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신체 기능도 더디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셨습니다. 반대로 외모에 무관심해지시면 마음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미용 봉사가 있는 날 머리 손질이나 화장을 곱게 하신 어르신들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면 외모 가꾸기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된 분이라도 단정하게 꾸민 모습에서는 삶의 의욕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니 여성 어르신이라면 가벼운 화장이나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남성 어르신이라도 늘 청결함을 유지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주름 개선 시술 같은 것을 반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노년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기시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 건강을 살뜰히 챙기셔야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 생활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늘 가던 식당 대신 새로운 곳에서 점심을 맛보거나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산책을 나서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화초를 사다 키워보는 것도 좋고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도전들이 뇌의 앞쪽 부분, 즉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점에 들러 요즘 어떤 책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구경해 보세요. 이 책은 왜 인기가 있을까?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그 해의 인기 영화나 음악 제목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생활 방식이나 마음가짐을 유심히 관찰하고 배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새해가 되면 멋진 스케줄 수첩을 하나 장만해서 매일의 할 일과 갈 곳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 오늘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음식을 드실 때는 충분히 그리고 여러 번 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씹는 행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색깔의 판을 잠시 보여주고 순서대로 기억해내게 하는 테스트였는데, 껌을 씹으면서 이 테스트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정확하게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턱 근육이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의 압력이 전달되면서 이 또한 뇌를 자극하여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치매 예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씹는 행위를 소홀히 하면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씹는 힘이 약해지면 딱딱한 채소나 과일보다는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져인지 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분들은 20개 이상 치아를 가진 분들에 비해 인지장애 발생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 등을 통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젊었을 때보다 한 번이라도 더 씹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음식을 즐겨보세요. 입이 심심할 때는 껌이나 마른 오징어 등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로 편안한 수면 리듬을 되찾으세요. 밤에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은 많은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나 몸의 불편함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오늘 밤에도 잠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불면을 겪으시곤 합니다. 이런 종류의 불면증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 때문에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때는 피곤하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신경전 달물질의 균형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기상시간이 들쑥날쑥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날 밤 잠을 설쳤거나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더라도 아침에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조금 피곤하고 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훌륭한 습관이 됩니다. 더불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도 수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식생활의 리듬이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어떤 일이든 몸을 움직여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장수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물론 소식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건강 장수의 첫 번째 조건으로 꾸준한 신체 활동을 꼽았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실직과 같은 큰 사건들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행복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직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여러 비슷한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년이 곧 은퇴를 의미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령에 맞게 때로는 나이를 잊고서라도 계속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 특히 고기를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 고기를 좀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돼서요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본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방 성분 중 하나입니다. 성호르몬이나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로서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물질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절한 분들이 우울증에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 뇌졸중이 올 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비해 고기 섭취가 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증가하여 혈관이 튼튼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일수록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적당량의 고기를 즐기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7째, 노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인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노년기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절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을 쉬며 하는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적은 횟수의 박동으로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커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달리기처럼 숨이 가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몸속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나 골프도 좋지만 일반 어르신들이 매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류가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고작 200년 남짓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그 짧은 기간에 맞춰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안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하고 청소나 집안 정리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집안이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익한 활동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집니다. 집에 계시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여보세요. 이것이 바로 노쇠를 막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어르신들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할 몇 가지 마음가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겠다는 작은 목표를 갖는 것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말씀이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웃음의 힘을 믿으세요. 웃음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노화 방지와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두 날개를 모두 튼튼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습관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노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역사이자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매일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오늘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 있습니다.